안녕하세요. 희양이에요. 저번 12월 뜨개로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꽈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서 꽈배기 무늬가 잔뜩 들어간 강아지 옷도 한번 같이 떠보려고 지금 이렇게 영상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꽈배기 무늬를 만들려면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 꽈배기 바늘을 이용을 해서 꽈배기 무늬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제가 목도리 뜨기 때 잠깐 보여드렸던 이렇게 손가락을 걸어서 꽈배기 무늬를 만드는 거예요. 그 방법은 코가 두 코로 이루어진 이 꽈배기 무늬에서만 만들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좀 많이 제한적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제가 많이 쓰이고 있는 방법인데 꽈배기 바늘도 필요 없고요. 오로지 대바늘로만 이용을 해서 꽈배기 무늬를 만들 수가 있어요. 제가 그 방법은 나무니트님 블로그? 유튜브였나? 유튜브였던 것 같아요. 그 유튜브에서 한번 습득하고 나서 방법을 아주 잘 활용해서 쓰고 있어요. 제가 요즘 나무니트님의 블로그와 유튜브를 아주 정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 하는 이 꽈배기 바늘을 이용해서 하는 꽈배기 무늬를 만들어 볼게요. 꽈배기 바늘이 이런 종류도 있고 금속으로 된 것도 있고 또 나무로 된 것도 있는데요. 보통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꽈배기 바늘에 코를 걸칠 때 이 사이에 집어넣으면 코가 잘 안 빠지게 하는 그런 꽈배기 바늘 모양이고요. 이 두께는 실의 두께, 바늘의 두께에 따라서 이렇게 두께는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실의 두께에 맞춰서 바늘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꽈배기 바늘을 사용해서 꽈배기 무늬를 만들려면 꽈배기 도안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꽈배기 무늬를 처음 시작하실 때는 도안을 이해를 해야 돼요. 저는 처음에 도안만 보고 이해하려 했을 때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서 꽈배기 무늬를 거꾸로 만들기도 했었어요. 왼쪽에 보이는 4개의 무늬가 꽈배기 무늬이고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이 실제 도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4개의 무늬가 제일 기본적인 무늬예요. 칸이 2칸으로 이루어진 것과 4칸으로 이루어진 무늬예요. 제가 샘플로 이렇게 한번 작업을 해보았어요. 오른쪽에서부터 제일 오른쪽에 있는 무늬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무늬, 이게 세 번째 있는 무늬, 네 번째 있는 무늬예요.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면 왼쪽, 오른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실선이 그려져 있고요. 점선으로 이렇게 반대로 X자로 모양이 그려진 게 보이시죠? 실선으로 보이는 라인 있잖아요. 그 라인이 이 꽈배기 무늬로 만들어지는 라인이에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 꽈배기가 이렇게 말려져 있는데 오른쪽 아래에서 왼쪽 위로 올라가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에요. 도안의 모습과 같은 모양이죠. 그리고 그 아래쪽 꽈배기 무늬를 보시면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 올라가고 있는 사선 모양이에요. 실선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아래서 여기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무늬죠. 그래서 무늬를 일단 파악을 해주세요. 도안을 보시고 무늬를 파악해주세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꽈배기, 지금 꽈배기가 이건 좀 제가 4단마다 한 개씩 만들어준 거고요. 이 위에는 6단마다 만든 거예요. 이 오른쪽인 것 같은 경우는 코가 2코로 이루어진 꽈배기 무늬라서 이렇게 2단에 한 번씩 만들어주는 게 거의 일반적이에요. 하지만 코가 2코 이상, 2코씩 꽈배기를 걸어서 만드는 꽈배기 무늬인 경우는 4단마다 할 수도 있고요. 6단마다도 할 수 있고 또 더 넓게 8단마다 무늬를 만들 수 있어요. 그거는 뜨개를 뜨시는 분들의 마음이시죠. 이게 4번째 무늬네요. 이게 3번째 무늬고. 조금 헷갈리시더라도 일단 도안과 무늬를 잘 보시면 돼요. 이게 지금 3번째 무늬인데 3번째 무늬도 사선 2개가 실선으로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 올라가고 있죠. 꽈배기 무늬가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밑에 4번째 무늬도 오른쪽 아래에서 왼쪽 위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꽈배기만 이렇게 떠진 편물로만 보셔도 어떻게 떴구나라는 게 대충 눈에 이제 보이시게 될 거예요. 그럼 차근차근 제 위에 무늬부터 한번 같이 떠볼게요. 꽈배기 무늬를 뜨실 때는 꽈배기 무늬를 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렇게 꽈배기 무늬가 있으면 그 양 사이드로 안뜨기를 넣어주는 게 보통 보이실 거예요. 저도 샘플 작업을 할 때 이렇게 만들었지만 일반적으로 꽈배기 무늬가 있으면 그 양쪽으로 안뜨기를 떠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안뜨기를 떠주는 이유는 제 생각에는 그건 것 같아요. 꽈배기 무늬를 좀 더 돋보이기 위해서. 안뜨기로 떠줄 경우는 편물이 좀 안으로 들어가 보이거든요. 근데 겉뜨기로 떴을 때 편물이 좀 앞쪽으로 튀어나와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거기다가 꽈배기 무늬를 만들었으니까 더 앞쪽으로 튀어나와 보이게 돼요. 그래서 더 앞쪽으로 꽈배기 무늬가 더 통통하게 보이기 위해서 안뜨기를 양 사이드에 넣어주게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각각 꽈배기 무늬마다 2코씩 안뜨기를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꽈배기 무늬를 만드실 때 양쪽으로 1코 내지는 2코씩 안뜨기를 넣어주셔야 꽈배기 무늬가 좀 더 잘 보이게 돼요. 하지만 꽈배기 사이사이에 안뜨기를 넣지 않고 계속 꽈배기로만 무늬 만들어지는 게 자라 무늬뜨기라고 하거든요. 그거는 사이사이에 안뜨기 무늬가 없이 계속 볼록볼록 거리는 듯한 느낌의 무늬예요. 하지만 제가 오늘 보여드릴 건 기본적인 꽈배기 무늬이기 때문에 안뜨기를 한 개씩 넣어주면서 제가 뜨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꽈배기 무늬를 넣을 건데 안뜨기 전 그냥 편하게 안뜨기 2개씩 넣을게요. 그래서 제일 위에 보이는 무늬는 오른쪽 아래에서 왼쪽 위로 올라가야 되죠. 꽈배기 바늘을 사용해서 무늬를 만들 때는 왼쪽 바늘에 제일 오른쪽 코를 옮겨서 무늬를 만드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표현한 걸 보시면 오른쪽 손가락이 왼쪽 손가락을 덮으면서 위로 올라갔어요. 똑같이 오른쪽 코를 꽈배기 바늘에 옮겨서 앞쪽으로 빼주면서 왼쪽 바늘에 걸린 코를 겉뜨기로 뜨고 나서 꽈배기 바늘에 걸린 코를 겉뜨기로 뜨면 돼요. 꽈배기 바늘에 코를 옮겼을 때 코가 빠지거나 또는 바늘이 뒤집어지지 않게 조심해 주셔야 해요. 특히 코가 한 개만 걸려 있는 경우는 코가 바늘에서 빠지기 쉬워요. 그 아래에 있는 모양은 꽈배기 바늘의 위치를 반대로 해주시면 돼요. 왼쪽 손가락이 오른쪽 손가락을 덮으면서 위로 올라가 있어요. 오른쪽 코를 꽈배기 바늘에 옮겨서 뒤쪽으로 빼주면서 왼쪽 바늘에 걸린 코를 겉뜨기로 뜨고 나서 꽈배기 바늘에 걸린 코를 겉뜨기로 뜨면 돼요. 이때도 역시 꽈배기 바늘에 걸린 코가 빠지거나 뒤집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제일 위에 있는 무늬, 그 다음에 2번째 있는 무늬가 완성이 되었어요. 그 다음 또 꽈배기 무늬를 만들려면 또 안뜨기 2개를 제가 임의로 안뜨기 2개를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올록볼록 티가 나게 하려면 안뜨기 무늬가 들어가야 되니까요. 3번째 무늬를 떠볼게요. 이 무늬는 손가락으로 보면 이런 무늬예요. 왼쪽 바늘에 코 2개를 꽈배기 바늘에 옮겨서 뒤쪽으로 빼주면서 왼쪽 바늘에 걸린 코 2개를 순서대로 겉뜨기로 뜨시면 돼요. 그리고 꽈배기 바늘에 옮겨 두었던 2개의 코를 겉뜨기로 뜨면 되고요. 이렇게 되면 왼쪽에 있던 코 2개가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무늬가 돼요. 얘는 한 4단 정도 더 뜨면 무늬가 확실히 더 보일 수 있거든요. 일단 떠볼게요. 그리고 안뜨기 2개 해주시고 4번째 무늬를 떠볼게요. 왼쪽 바늘에 코 2개를 꽈배기 바늘에 옮겨서 앞쪽으로 빼주면서 왼쪽 바늘에 걸린 코 2개를 순서대로 겉뜨기로 뜨시면 돼요. 그리고 꽈배기 바늘에 옮겨두었던 2개의 코를 겉뜨기로 뜨면 돼요. 이렇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코 2개가 오른쪽 아래에서 왼쪽 위로 올라가는 무늬가 돼요. 이렇듯이 꽈배기 무늬는 코의 순서를 바꿔서 뜨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이 순서대로 되어 있는 코들을 꽈배기 바늘을 이용해서 순서를 이렇게 바꾸어서 뜨게 되는 거예요. 꽈배기 바늘을 앞, 뒤로 두는 차이는 모양의 차이이지 순서를 바꾸는 것은 같게 돼요.
뒤집어서는 그냥 그 모양 그대로 떠주시면 돼요. 겉쪽에서 겉뜨기면 뒤집어서는 안뜨기 모양으로 떠주시면 되고, 안뜨기는 당연히 뒤집었을 때 겉뜨기로 떠주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꽈배기 무늬를 만들었을 때 다 겉뜨기로 뜨면서 꽈배기 무늬를 만들었잖아요. 코 2개짜리도 그렇고 4개짜리도 그렇고요. 그러면 당연히 뒤집어서는 안뜨기로 떠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냥 반대로만 뜨시면 되거든요. 안뜨기 2개에다가 겉뜨기 2개. 그리고 제가 방금 꽈배기 무늬 만든 거, 코 4개 안뜨기로 돼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거를 그냥 안뜨기. 그리고 사이에 제가 안뜨기 2개 집어넣은 거는 뒤집어서는 겉뜨기 2개로 뜨고요. 또 꽈배기 무늬 제가 3번째로 만들어준 거 뒤집어서는 안뜨기 무늬이기 때문에 안뜨기 무늬 4개. 그리고 또 겉뜨기 2개, 안뜨기 2개, 겉뜨기 2개. 제가 그 목도리를 올렸을 당시에 댓글 달린 거 보니까 뒤집었을 때 제가 이게 안뜨기인지 겉뜨기인지 모르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꽈배기 무늬가 만들어진 코는 뒤집어서는 무조건 안뜨기로 떠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겉에서 봤을 때 겉뜨기로 떠지면서 이 꽈배기 무늬가 조금 더 이렇게 볼록하게 입체감 있게 보이게 돼요. 그래서 꽈배기 무늬를 만들어주는데 다시 뒤집어서 이제 3단째 꽈배기를 뜨고 있어요. 근데 첫 번째 무늬와 2번째 무늬는 제가 2코로 이루어진 꽈배기 코잖아요. 얘네들은 그냥 2단마다 한 번씩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코 4개로 이루어진 이 꽈배기 무늬는 4단마다 하셔도 되고 6단마다 해도 돼요. 그거는 디자인을 해서 뜨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저는 때에 따라 4개도 넣기도 하고요. 4개 넣었다, 6개마다 했다, 4개 넣었다, 6개마다 했다.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주기도 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4단은 떠야 되기 때문에 얘는 한 번 그냥 겉뜨기 안뜨기로 떠주고, 요 첫 번째, 2번째 무늬만 한 번 더 만들어 줄게요. 꽈배기 바늘을 이용해서 한 번 더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 근데 지금 보시면 얘는 살짝 코들이 대각선으로 이렇게 삐뚤어지게 보이는 게 보여요. 그렇죠? 이 옆에 있는 코도 이렇게 펼쳐서 보면, 일자로 펼쳐서 보면 코가 살짝 오른쪽으로 실수를 했나 싶을 정도로 삐뚤어진 게 보여요. 이렇게 이거는 제대로 꽈배기 무늬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아래에서 왼쪽 위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 오른쪽 코가 앞으로 와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코 한 코는 겉뜨기 떠주시고, 꽈배기 바늘을 옮겨준 거 한 코 또 이렇게 떠주고. 그래서 꽈배기 바늘을 사용하면 계속 이렇게 손에 쥐고 있거나 아니면 바닥에 내려놨다가 또 꽈배기 무늬를 만들 때 또 들어줘야 되거나, 그래서 그런 번거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뒤에 설명해 드리는 꽈배기 바늘 없이 꽈배기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더 많이 선호를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꽈배기 바늘을 또 뒤로 보내주고 이렇게 떠줘요. 이 오른쪽에 2개의 꽈배기 무늬는 2단마다 한 번씩 무늬를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다 만들어주고, 이 왼쪽에 4코로 이루어진 꽈배기는 이번 단에서는 만들지 않고 그냥 겉뜨기로 떠낼게요. 꽈배기 무늬는 겉뜨기 4개로 떠주시고요. 사이사이에 안뜨기 2코씩 만들어주세요. 현무를 뒤집어서는 코 모양 그대로 또 쭈루룩 떠주세요.
4단째 만들어 줬는데요. 이제 꽈배기 무늬를 요 2코로 이루어진 꽈배기 무늬를 손가락을 걸어서 만드는 방법을 한번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요 앞에 떠야 될 거 떠주고, 그때 제가 목도리 만들었을 때 요 2코로 이루어진 요 작은 꽈배기는 손가락을 걸어서 뜨는 게 좀 더 편하다고 했어요. 왜냐면 이렇게 바늘을 계속 걸어서 뜨는 게 조금 더 힘들어요. 왜냐면 이렇게 한 코는 걸었을 때 그냥 이게 이렇게 빠지기 쉬워요. 조금만 제가 이거 잡질 않는다면. 그래서 이 꽈배기 바늘을 제가 굉장히 많이 떨어뜨리면서 이걸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방법을 알고 나서는 좀 많이 편해졌죠. 그래서 제가 2번째로 보여드리는 방법은 이 2코로 이루어진 꽈배기 모양에 한해서만 적용이 된다는 거 잠깐 봐주세요.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코를 앞에다가 둬야 되잖아요. 꽈배기 바늘을. 그러면 제가 손가락을 잡아서 이렇게 앞에다 두는 거예요. 이 고리 사이에 손가락을 잘 걸어서 이렇게 놔두세요. 이렇게 잡은 채로 겉뜨기 하나 정도는 그냥 이렇게 떨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손가락에 걸어 두었던 코를 바늘에 이렇게 떠주는 거예요. 굉장히 쉽죠? 이게 조금만 연습하시면 금방 터득하실 수 있거든요. 꽈배기 바늘을 대신하는 게 저희 엄지와 검지가 되는 거죠. 지금 꽈배기 모양은 또 이게 이 코가 뒤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이 뒤로 넘어가는 거를 이렇게 손가락을 걸어서 뒤에 잠깐 보내주시고 이렇게 한 코 떠주신 다음에 뒤로 보낸 코를 그대로 이렇게 뜨면 돼요. 제가 손가락에 이 걸어진 채로 두고 뜨기 때문에 이 코가 이렇게 뒤집어질 일은 없어요. 바늘에서. 그래서 또 떠보는데 이 왼쪽 무늬는 제가 6단마다 무늬를 내줄게요. 그러면 지금은 또 꽈배기 바늘로 무늬를 내지 않고 그냥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뜨고요. 제가 마지막 3번째로 요즘에 많이 쓰이고 있다는 꽈배기 바늘 없이 꽈배기 무늬를 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요 꽈배기 바늘이 없이 이건 잠깐 버려두세요. 꽈배기 무늬를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샘플 작업한 것들 다 꽈배기 바늘 없이 뜬 거예요. 제가 그 12월 뜨개로그 때 요 꽈배기 편물들 보여드렸잖아요. 어떤 무늬로 해야 조금 더 쉽게 제가 설명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뜰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이렇게 작업을 해본 것들이 있는데 이거 다 제가 꽈배기 바늘 없이 뜬 거예요. 이런 무늬도요. 꽈배기 바늘 없이 뜰 수 있어요. 자, 이런 무늬도요. 이런 무늬도 꽈배기 바늘 없이 뜰 수 있고 또 이 가운데 이 모양은 제가 목도리 했을 때 넣었던 무늬잖아요. 이 무늬도 꽈배기 바늘 없이 지금 제가 뜬 거예요. 제가 그 목도리 떴을 때만 해도 이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꽈배기 바늘을 썼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알고 나서부터는 그냥 꽈배기 바늘 없이 뜨고 있어요. 잘 봐주세요. 굉장히 아주 편하실 거예요. 이 방법을 알고 나면 굉장히 편할 거예요. 일단 겉뜨기 2개, 안뜨기 2개 뜨고요. 요 2코 정도 같은 경우는 그 방법을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일단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꽈배기 바늘을 사용해서 무늬를 만들 때는 왼쪽 바늘에 제일 오른쪽 코를 옮겨서 무늬를 만든다고 했어요. 꽈배기 바늘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무늬를 만들 때는 왼쪽 바늘에 왼쪽 코를 옮겨서 무늬를 만드는 거예요. 저희가 이거를 바늘을 집어서 앞으로 빼서 얘를 뜬 게 이 코가 뒤로 갔다는 거예요. 이 코는 앞으로, 이 코는 뒤로 가면서 꽈배기 무늬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얘를 앞에서 뜨려면
요 왼쪽에 있는 코 이거를 뒤로 보내야 돼요. 얘를 뒤로 보낼 때는 편물을 뒤집어서 이 오른쪽 바늘을 이렇게 걸어주세요. 코를 뒤에서 걸어주세요. 앞에서 거는 거 아니에요. 뒤에서 걸어서 바늘을 오른쪽 끝을 쭉쭉쭉쭉 코드를 보내세요. 그래서 이 오른쪽 코를 탕 하고 빠뜨려요. 이 상태에서 이 빠뜨린 코를 이 코를 이렇게 줍는 거예요. 이렇게 뒤로 보내지고 얘는 앞으로 가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껴주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오른쪽 코가 이 오른쪽에 있던 그 코가 그 왼쪽에 있는 코의 앞에 이렇게 크로스로 오게 돼요. 이 상태에서 겉뜨기 2개를 뜨는 거예요. 이 두 번째 무늬도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무늬도 이 오른쪽 코가 뒤로 보내지면서 이 두 번째 코가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가 뒤로 가야 되고 이 두 번째 코가 앞으로 오는 상황이에요. 그럼 앞으로 와야 되는 코를 앞에서 이렇게 대바늘로 찝어주세요. 그리고 똑같이 코를 끝까지 보내서 코 2개를 완전히 다 떼주세요. 근데 지금 이 두 번째 코는 오른쪽 바늘에 걸려 있고요. 여기 한 코가 정말 아슬아슬하게 걸려 있죠. 이거를 이 왼쪽 바늘에 꽂아주세요. 이렇게 순서를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바꿔주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겉뜨기로 떠주세요. 이렇게. 그럼 똑같이 무늬가 지금 만들어졌어요. 다시 한번 뒤에서 다음번에 뜨면서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이 무늬, 이 세 번째 무늬도 요 왼쪽에 있는 두 코가 앞으로 오면서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모양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럼 이 왼쪽에 있는 코가 앞으로 가야 되고요. 이 오른쪽의 두 코는 뒤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오른쪽 바늘로 찝을 때는 이 바로 오른쪽에 있는 코를 찝는 게 아니고요. 그 왼쪽 2개에 있는 코를 찝어주는 거예요. 보통 저희가 꽈배기 바늘을 사용해서 코드를 옮길 때는 이 순서대로 이 순서가 하나, 둘, 셋, 4개라고 하면 하나, 2개짜리를 이렇게 먼저 이렇게 찝잖아요. 이렇게 찝진 않거든요. 이렇게 2개로 찝어서 사용하게 돼요. 앞으로 보내던 뒤로 보내던. 하지만 꽈배기 바늘을 사용하지 않고 대바늘로만 이용해서 이 꽈배기 무늬를 만들 때는 첫 번째, 두 번째가 아니라 세 번째, 네 번째 그 옆에 있는 코드를 찝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왼쪽 2개 있는 코가 앞으로 나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바늘을 앞에서 이렇게 꽂아주세요. 코 2개를 미리 옮겨놨어요. 그러면 이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코가 뒤로 가야 되기 때문에 펑 하고 빠뜨린 다음에 이 왼쪽 바늘에 그대로 이렇게 꽂아주세요. 순서대로. 이 상태에서 오른쪽 바늘에 걸려있는 코드를 그대로 왼쪽 바늘에 순서대로 옮겨주시고 그대로 겉뜨기로 4개 떠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꽈배기 무늬가 또 이렇게 사선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 4번째 무늬, 오른쪽 아래에서 왼쪽 위로 올라가는 사선 무늬는 요 첫 번째랑 두 번째 코가 앞으로 나와요. 앞으로 나오면서 세 번째, 네 번째 코는 뒤로 넘어가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면 얘는 앞으로 이 3, 4번은 뒤로 가야 되기 때문에 3, 4번을 뒤에서 찝어주죠. 대바늘로 이렇게 뒤에서 찝어서 또 코드를 바늘을 쭉 당겨서 펑 하고 4개를 다 빠뜨려요. 그럼 세 번째, 네 번째는 오른쪽 대바늘에 이미 걸려있고 첫 번째, 두 번째가 지금 이렇게 코들만 빠져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차례대로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꼬아서 오른쪽 바늘에 잠깐 옮겨두었던 코 2개를 다시 왼쪽 바늘에 옮기는 거죠. 이 상태에서 3, 4, 1, 2 순서대로 뜨는 거예요. 다시 안뜨기, 겉뜨기 하면서 뒤집어서 다시 뜨고 앞으로 돌아올게요.
그렇게 해서 사선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는 오른쪽 코가 앞으로 나오고 이 두 번째 코가 뒤로 갔다는 거니까 뒤로 보내야 될 거는 뒤에서 찝어서 이렇게 트위스트로 첫 번째, 두 번째 코를 꼬아서 겉뜨기. 이게 좀 연습이 되고 정확하게 머릿속에 꽈배기 무늬랑 그런 것들이 습득이 되면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일단 한번 믿어보시고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꽈배기 무늬가 엄청 많이 뜨고 싶으신 분들은. 그리고 이 무늬는 오른쪽 아래에서 왼쪽 위로 올라가는 무늬예요. 그러면 이 왼쪽이 이 두 번째 코가 앞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나와야 될 거 대바늘로 앞에서 찝어주고 첫 번째 코 빠뜨린 다음에 왼쪽 바늘에 넣어서 첫 번째, 두 번째 코의 위치를 이렇게 바꿔주세요. 그래서 겉뜨기 2개. 이렇게 뜨고요. 이 나머지 코들은 다 떠서 다시 앞면으로 돌아올게요. 여기 코 2개짜리는 오른쪽 첫 번째 코가 앞으로 와야 되니까 앞으로 보내면서 두 번째 코를 뒤로 보내고 겉뜨기 2개. 속도가 되게 빨라요. 이 꽈배기 바늘을 이렇게 집었다 내려놨다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 속도전에서는 이 방법을 따라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왜 그럴 때 있지 않나요? 꽈배기 바늘을 잃어버리는 경우. 소파에 올라가서 뜨개질하는데 소파 사이로 들어가서 그걸 한참 찾아야 된다든지 그런 귀찮은 게 없어서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이 왼쪽 2개, 이 왼쪽 2개 있는 거는 세 번째, 네 번째 코가 앞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대바늘을 앞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저희가 꽈배기 바늘을 뒤로 보낼 때, 대바늘로 뜰 때는 앞으로 와서 뜨는 거죠. 좀 어찌 보면 반대 개념이긴 한데 그 원리만 잘 생각해 주시면 금방 캐치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 무늬는 저희가 첫 번째, 두 번째 코로 꽈배기 바늘을 앞으로 보냈잖아요. 그러면 이 세 번째, 네 번째를 이 바늘을 뒤로 가서 꼽는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빠진 코드를 다시 왼쪽 바늘에 줍는 게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때 좀 조심히 해서 옮겨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뜨시다가 보면 내가 지금 이거 2개인 경우는 어차피 왔다 갔다 하면서 뜨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이거 지금 떠야 되나 싶을 정도로 헷갈리진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6단마다 무늬를 넣을 때는 이게 지금 6단째인가? 하고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제가 단수를 세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여기 가로로 이렇게 삐죽 사선으로 코가 길게 늘어진 게 보여요. 이렇게 늘어졌다는 거는 제가 방금 이 꽈배기 무늬를 만들었다는 증거예요. 꽈배기 무늬를 만들고 하나, 둘, 셋, 넷, 5, 6 단 뜨고 또 이렇게 삐죽 나오게 돼요. 이 6단이 좀 안으로 들어가 있어서 잘 티는 안 나지만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있고 그 위에 코가 이렇게 구멍이 난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코랑 세 번째, 네 번째 코를 이렇게 저희가 억지로 트위스트를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구멍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삐죽 나온 거 기준으로 하나, 둘, 셋, 넷, 5, 6개. 요 셋이면 단수 세는 거는 조금 쉬워요. 한 개 더 설명해 드리자면
이 꽈배기 무늬는 겉쪽에서 봤을 때 꽈배기 무늬이지 뒤집어서 보면 꽈배기 무늬가 아니에요. 뒤집어서는 뭐 이도저도 아닌 무늬가 되니까 이거 헷갈리지 마시길 바랄게요. 뒤집었는데 모양이 왜 이러지? 이게 아니라 꽈배기 무늬는 저희가 겉쪽에서 바라봤을 때 꽈배기 무늬예요. 뒤집어서는 무늬가 아니에요. 겉에서만 꽈배기 무늬가 제대로 나오고 있으면 돼요. 저희가 뭐 양면뜨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겉에서만 무늬를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꽈배기 바늘이 없이 무늬를 만드는 방법까지 알려드렸어요. 나한테 맞는 방법으로 꽈배기 무늬를 만드시면 되는데요. 아무래도 바늘 없이 뜨시는 게 훨씬 쉽고 빠르게 뜨개를 하는 방법일 거예요. 코를 빠뜨리고 다시 주워서 바늘을 끼운다는 게 쉬운 방법은 아니에요. 충분히 연습을 해보시고 뜨신다면 문제 없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이유가 곧 올라갈 영상이 꽈배기 바늘을 사용하지 않고 꽈배기 무늬를 만들어서 강아지 옷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옷이에요. 어렵지 않는 무늬예요. 무늬를 정하는 방법과 무늬를 내면서 옷을 떠내려가는 과정을 담아 보았어요. 빨리 편집을 해서 가지고 올게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뜨시다가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한 정성껏 답해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